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6강이죠. 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주차의 제목이 공간에서의 동작과 행태입니다. 동영상 다시 계속 보시죠. 강의 개수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이전에 이제 공간과 감각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그 감각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동작이요. 공간에서의 동작과 행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서의 감각과 동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특별히 저희가 6주차 강의를 3개, 우리 항상 3개로 나눠 가지고 하잖아요.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에서는 왜 공간에서 인간의 행태가 필요한지, 왜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와 사회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우리 인체의 치수하고 동작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치수가 필요하는지 그 공간 치수를 볼 거고, 그거를 좀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 치수를 좀 외워야 되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이걸 볼 거고, 세 번째는 앞에서도 스케일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공간과 스케일에서 스케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이에요. 공간에서의 인간 행태입니다. 옆에 말풍선에 이렇게 써놨죠.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동작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나요? 감각이 우리에게 감성적인 부분에 자극을 주거나 어떤 행복감 또는 힐링, 치유 이런 거를 주는데, 사실은 감각은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멀리서 보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가까이 들어가서 공간을 이용할 때는 감각보다 더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을 더 조그맣게 잘라서 보면 한두 가지의 동작들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행태라는 용어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예요. 각 공간별 행태 알기라고 하는 거는, 행태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그들의 자세, 태도에 의해서 습관처럼 보편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가 행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 행태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쓰이는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그냥 행동이랑 유사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은 단위 동작일 수도 있지만 행동은 그 단위 동작이 이어지는 조금 연결된 부분이 있고, 행태는 그것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인데, 동작, 행동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 대해서 그 공간에서 어떤 행태가 보여지느냐라고 할 때 크게 구분이 되는 공간 3곳을 제가 사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아실까요? 아시죠? 조금 럭셔리하게 반쯤 누울 수 있는 거대한 우리 영화관입니다. 이렇게 용도가 딱 정해져 있죠. 영화관에서는 어떤 행태를 보인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보이는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네, 세 번째는 아시죠?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어떤 행태를 보일까요? 어떤 동작들이 있을까요? 자, 요거 크게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영화관이잖아요. 영화관에서 우리는 어떤 동작, 어떤 행동들을 할까? 두 번째는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 어떤 동작을 할까? 세 번째는 도서관이죠. 도서관에서는 어떤 행동, 어떤 행태를 보일까를 수업 시간에는 조금 저희가 물어볼 거예요.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관에서 일어나는 동작, 그리고 그 동작을 직접 표현해 보는 거를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차지하는 공간이, 개별 공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좌석, 여기에 지나다니는 통로가 어느 정도의 치수가 필요할지 예측, 가름이라거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화관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가본 영화관으로 과연 이게 몇 메타나 될까, 이런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는 동작 그리고 행동을 가지고 공간의 크기를 가늠해 보는 것, 인간의 개별 동작 행태를 가지고 공간의 크기를 가늠해 보는 거를 수업 시간에 해볼게요. 자, 그럼 필요한 행동과 알고 싶은 치수, 그래서 총 개인의 동작 치수와 전체 체육관의 필요 치수, 이런 거를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요소가 있을지, 우리 이 각각 네트가 있어야 되고, 평면적으로는 이 네트의 사이즈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단면적으로는 이 운동을 하기 위한, 이게 지금 배구죠. 이거는 배드민턴이네요. 이 공이 날아가는 치수 등을 봐야 될 겁니다. 세 번째, 도서관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앉아서 하는 행동이죠.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의자의 치수, 책상의 치수, 그 다음에 이런 책이 놓이는 서가의 치수 등이 필요하겠죠. 이걸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에서의 행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행태를 할까요? 우리 이것도 한번 수업 시간에 같이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 내부의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같은 행태를 보이나요? 그렇지 않겠죠. 자, 내가 있는 침실에서는 어떤 동작을 주로 하고, 거실에서는 어떤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욕실과 화장실에서는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우리 식탁에 있는 식당에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어떤 행동, 즉 어떤 동작을 할까요? 이런 것들이 습성처럼 굳어지면 행태라고 이야기하죠. 주방에서는 또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사실은 도서관이나 영화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작을 개별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동작이 개별 행동이 되고 행태가 모아져서 여러 사람들이 어떤 습성, 사회적으로 같이 하게 되는, 보여주게 되는 동작 행동들이 모여져 있는데, 그 평균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공간을 가름하거나 예측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주택은 여러분이 가장, 누구나 지금 주택의 형태는 다르다고 주택에서 살잖아요. 거기서 보이는 행동, 주로 하는 동작들, 그런 행태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이런 5가지 공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발표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좀 이야기하고 자기의 치수를 한번 쭉쭉 해보는 시간이어서 수업 시간에 좀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는 친구들은 만약에 수업 시간에 좀 아쉬웠다 그러면 본인이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침실에서 나는 어떤 동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 크기가 필요하고, 동작 크기죠. 어떤 치수가, 어느 정도의 공간 치수가 확보되면 좋겠다. 이거를 오늘 수업을 다 해보면 더 감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마 한번 활동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엮어서 저희가 이거 기본 공간이라고, 주택의 기본 공간이라고 저희 수업에서 정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주택 기본 공간으로 여기 인간 생활에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공간을 우리 수업에서만 기본 공간으로 정의하고 수업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동작, 치수, 행동, 행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이번 시간에 다루고요. 수업에 침대가 있는 공간, 책상이 있는 공간, 그리고 기타 변기, 샤워기가 있는 화장실 공간, 주방 공간, 그 다음에 식탁 공간들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런 개별 주거 공간, 주거의 기본 공간을 다루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한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아니면 뭐 도시의 골목이라던가 이런 인간들이 여러 명이 모여있는 조금 다수의 인간들이 개별 동작, 개별 행동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 그거에 대한 환경 심리적인 내용을 다루어 볼 건데요. 일단 출발은 이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공간에서 역시 어떤 사회적인 행태를 반영해야 되고요. 이런 행태에는 또 개인들의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보는 환경심리학에 나와 있는 기본 내용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학문적인 사회적 개인이라기보다는 사회와 공간적 행태의 주요 요소를 다루는 요 내용이 있고요. 이거를 환경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룹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공학, 환경설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의 환경은 저희가 음향을 다루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것보다는 환경을 가지고 느끼는 심리학이어서 환경심리학이라고 하고요. 별도의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석사, 박사 과정에서 이런 게 있고 우리는 이 정도의 것들을 재미삼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거리나 개인 공간은 우리 휴먼 버블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휴먼 버블을 구글에서 찾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걸로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개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물리적 공간 또는 상대방의 친밀도에 따라서 그 느끼는 공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인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인간의 어떤 환경 심리를 작용하는 기본적인 요소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영역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아마 동물들도 그런 게 나올 건데 어느 정도의 내 영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거를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영역성이 여기저기서 표현되는 부분을 볼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인간이 환경심리학에서 다루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고려해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가 프라이버시와 반대 개념이긴 하지만 상대 개념인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앉아 계시는 것도 나 프라이버시 침해되는 것도 싫습니다. 한데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과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굉장히 밀집도가 과도한 밀도가 과도한 내용이어서요. 요거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다 물리적 공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기본적으로 이 환경 심리에 대한 이 네 가지 주요 요소를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심리학에 대한 학문적 범위가 있다 그랬죠. 인간의 행동과 공간 디자인의 관계가 디자인 환경심리다 라고 해서 환경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그냥 환경과 인간에 대한 지각, 저희 감각 이런 거 지각했었고, 요거에 대한 연구를 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뭐 뜬금없이 가르쳐 주는 부분이 아니고, 공간에 대해서 지각하는 거, 인지하는 거, 지리, 뭐 이런 공간의 규모도 있고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 이거를 뭐 저희가 전문적으로 석박사를 하지 않을 거여서 앞에 말씀드렸던 요 내용 4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공간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보여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거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개인 공간에 대한 내용도 일본어로 제가 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거리 감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자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사자와 사람. 어느 공간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사자가 공격을 하게 되겠죠. 사자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강아지라고 합시다. 우리보다 조금 약해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멀리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들어올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피하게 됩니다.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학생들을 만났을 때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약간 그냥 이야기니까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도주거리라는 게 있고요. 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기거리가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개체거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인간공학이라는 책 교재를 썼던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추후에 이 책의 5권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개체 거리는 요 뒤에 제가 사진 나오겠습니다. 무리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려는 거리가 있고, 인간도 이런 개체 거리가 있죠. 휴먼 법이라고 했던 게 이런 거리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사회성이 높은 동물이 접촉할 때 필요한 거리가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이게 접촉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멀리 가게 되면 불안하게 돼서 일정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례도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제가 옛날에 이제 했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좌석 배치를 할 때 요 심리적인 영향이 또 조금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수업 시간에 잠깐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대인거리에 밀접거리, 개체거리 이야기 나오는데 광고에도 나왔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45cm 정도의 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죠. 만약에 내가 그 정도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게 되면은 45도 5cm 이내로 들어올 때는 뒷걸음질 치게 되죠. 아까 사진에서 앞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개체거리는 작은 방어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45도에서 45cm에서 120 정도에서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나중에 여러분이 서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하고 어느 정도 관계인지, 어느 정도 거리를 뒀을 때 편안하게 느끼던지. 그래서 이 관계는 아주 공적이지 않는 사적인 악수도 할 수 있고, 뭐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연인처럼 굉장히 가깝게 들어오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멀죠. 여러분이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자꾸 확보하려고 하는 거리들, 이게 나타나는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 거리 이상 쭉 늘어나는 거리죠. 우리가 강의실 말고 어디를 뭐 강당에서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 할 때 생기는, 그렇죠, 방해내 같은 거에 거리가
3.6m 이상이고 여기는 1.2에서 3.6. 이런 치수들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자, 이 내용을 보십시오. 그림에서 나왔는데 약간의 치수는 차이지만 1.2, 3.6이라고 앞에는 나왔고 여기는 0.4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단위가 사실은 인치에서 센치로 변환을 하면서 약간의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쉽게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이고, 요것도 이제 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는 아마 이렇게 같은 이야기가 될 거고요. 이런 책들이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인데, 작가가 에드워드 홀이고요. 번역서가 숨겨진 차원이고 더 히든 디멘션, 보이지 않는 차원이라고도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책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어렵지 않게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개인 공간으로 다시 넘어가면, 개인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버블, 그래서 개인 공간이 자기 방어에 의해서 약간 고무줄 공간이기는 하지만 거리에 따라서 심리가 변한다는 거, 요거 한번 수업 시간에 제가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현상이 벌이는지. 네, 요렇게 나갑니다. 학습 시간에 하면은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랑 서 있다가 가까이 갔을 땐 누구는 내가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올 때 나는 뒷걸음질 친다. 요거는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생각보다 밀접하지 않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카페 같은, 아니 카페는 좀 의자, 병원이나 대기실에 의자가 있을 때 전혀 사적인 관계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끝에 앉습니다. 그리고 빈도인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일 때 여기 제일 많이 앉고요. 그 다음 여기 앉고요. 그 다음 여기 이런 빈도, 비어있을 때 앉는 빈도예요. 비어있을 때 사람들은 여기를 가장 많이 앉는다고 합니다. 안정감이 있을 때. 요 세 가지가 있을 때도 끝이 있고, 여기가 이게 지금 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칸막이. 이쪽 칸막이, 이쪽 칸막이가 있을 때 이쪽에 의해서 더 많이 앉는다고 하네요. 이런 데이터가 있고, 여기 사람이 앉아 있을 때는 거리를 두고 여기에 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설명을 자세히 했나요? 사람이 만나는 거리에 대한 거요. 이거는 행위하고 그 대응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자꾸 수업 시간에 보십시오. 요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인데 여러분은 자꾸 뒤로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말을 건네고 시선의 방향을 알려면은, 인사를 하고 이름을 불러 아는 체를 하려면 여기 만나는 행위가 있으려면 여기서 돼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하고 수업을 하려면은 요 정도 범위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야기를 나누고 말을 뒤어야 되는데 뒤로 가시는 거는 조금 그렇죠. 거리에 따라서 이거는 저는 이 정도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아는 사람을 판별하는 거는 이 정도 복도 끝 가능하겠네요. 자, 개인 공간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친한 친구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바닥에 앉는 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 서 있는 자세 정도를 기본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정도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좁혀야 될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요게 지금 사례인데요. 개인 공간이 조금 이게 이제 휴먼 버블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문화에서 있는 휴먼 버블에 대한 사진을 제가 지금 찾아봐서 가지고 온 거고, 이거는 아까 개체 거리였나요? 동물들도 이 정도의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진을, 그러니까 요 안으로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새들이 피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간격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영역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잠시 멈췄다가 우리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